Boy, we've come a long way. You know, in the old days, there were no lights, no heat, no creature comforts. Just creatures. Everyone comfy? No, sir. Not at all. Nowadays, you just plug everything into your car. You got lights, heat. We are out of pesto. I'll make a run. Hey, everybody comfy? No. Not at all. Okie doke. 우리 시대 가장 진화한 전기차, 양방향 충전에 완전히 새로운 현대 아이오닉 5. 항상 미소가 함께하는 시원한 7월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LA 카운티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제시항이 공고될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오늘 질병통제예방센터 발표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LA 카운티의 어제 하루 신규 확진자 수는 6,530명, 사망자는 15명, 입원 환자 수가 1,170명을 기록하면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달 들어 전 세계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사망자 급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세계보건기구 WHO는 각국의 방역 조치 강화를 주문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최근에 발견된 켄타우로스 변이는 기존 변이보다 전염력이 강해 이전의 확산세를 능가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 등에서 켄타우로스 감염 확진자가 보고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노동부는 지난 6월 생산자 물가지수가 전년 동월보다 11.3%가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생산자 물가지수는 다음 달 소비자 물가로 전가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제 발표된 소비자 물가지수가 41년 만에 최고치로 급등했고 또 오늘 생산자 물가지수까지 크게 오르자 연방준비제도가 2달 연속 자이언트 스텝을 넘어 1%포인트 인상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신규 실업수당 신청 건수는 24만 4천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1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아직 인력난이 완화되지 않은 상황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소셜스크리티 연금 수령액이 내년도 10% 인상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인상될 경우 연금 수혜자들은 매달 약 $175 정도를 더 받게 됩니다. 세븐일레븐 등을 돌며 총기 강도 행각을 벌여 2명을 살해하고 3명을 부상시킨 사건과 관련해 용의자에게 현상금 $10만 달러가 내걸렸습니다. 어제 새벽 한인타운에서 발생했던 총격 사건은 심야 타코 트럭 앞에서 시비가부터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희생자와 용의자 모두 히스패닉계 주민입니다. 시카고 하일랜드 파크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 생존자와 피해자 가족들, 인근 지역 주민들이 총기 폭력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고 나서며 연방의사당 앞에서 시위를 벌였습니다. 550여 명의 여성들이 우버기사에게 성폭력 등의 피해를 당했다면서 회차 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스라엘을 방문 중인 바이든 대통령은 이란의 핵 문제와 관련해 현재의 이란보다 더 유일한 것은 핵을 가진 이란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가 반도체 공급망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칩4 동맹에 참여할지 여부를 한국 정부 측에 8월 말까지 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탈북어민 북송 사건을 둘러싸고 국민의힘은 국정조사와 특검을 추진하겠다며 공세를 폈고 민주당은 대통령 지지율 하락을 모면하려는 안보장사라고 맞받았습니다. 한국 정부가 광복절 특별 사면 실무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사면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고 이명박 전 대통령,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대상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디오픈 1라운드가 진행 중인 가운데 미국의 카메론 영 선수가 8언더파 단독 선두로 나서고 있습니다. LA 엔젤스의 오타니 선수는 휴스턴과의 경기에 선발 투수로 나서서 6이닝 4안타 1실점 그리고 타석에서는 4타수 2안타 2타점으로 팀의 7대1 승리와 함께 팀의 5연패 사슬을 끊는 데 공헌했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큰 폭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12.1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오늘 하루 종일 휘청하겠고 LA 한인타운의 낮 최고 기온은 78도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하늘 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항공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2년 7월 14일 목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 뉴스 2부입니다. 이달 들어 전 세계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바이러스보다 전파력이 강한 BA4, BA5 또 다른 하위 변이 계속 발생하면서
각국의 방역 규제 완화 그리고 백신 접종과 자연 감염으로 얻은 면역력 약화 등이 이렇게 확산세를 끌어올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는 현재 5주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1주간 전 세계 신규 사망자는 1,249명으로 직전 주였던 10,000여 명에 비해서 1.1%, 2주 전보다는 무려 4.8%가 늘어났습니다. 사망자는 보통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가 급증하고 2, 3주가 지난 후에 증가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사망 수치, 사망률, 사망 위험도 얼마나 늘어날지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WHO는 최근 주간 보고서에서 여러 국가에서 코로나 진단검사 전략을 점진적으로 변경함에 따라 더 적은 수의 확진자가 보고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확진자가 늘어나고 파악되지 않은 감염자도 상당수 존재하는 것으로 관측됨에 따라 위중증 환자가 늘어 의료체계에 부담이 가중되거나 고령층과 기저질환자를 중심으로 사망자가 발생하는 피해가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LA 카운티 지역의 코로나 주요 수치들도 계속해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LA 카운티 지역의 코로나 관련 사망조사 수는 어제 15명까지 포함해서 누적된 사망자 수가 32,478명입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은 사망자 대부분이 최소한 1개 이상의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들이라면서 고혈압과 당뇨병, 각종 심장질환 등이 대표적이라고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바바라 페레오 LA 카운티 보건국장은 지난주 코로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면서 일주일 동안 사망자 수가 단 하루를 빼고 계속 2자리 숫자를 기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LA 카운티 보건당국은 지역 내 병원을 찾는 사람들 중에 약 40%는 현재 코로나와 관련된 질병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세가 폭발력을 보이는 것 계속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하위 변이종인 BA4, BA5가 지배종이 되면서입니다. 이들의 가장 큰 특징은 전파력입니다. 다른 바이러스보다 더 위협적인 것은 항체가 있는 사람들에게도 침투해서 감염시킬 수 있는 능력 때문입니다. 때문에 현재 재감염 사례가 꾸준히 보고되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과 관련해서 전국을 일단 3개 카테고리로 나눠서 분류하고 있습니다. 낮음, 중간, 높음 이렇게 나뉘고 있는데 LA 카운티는 중간 등급에 있는데 오늘 이 기준이 업데이트됩니다. LA 카운티는 최근 확산세, 입원 환자 비율을 볼 때 높음으로 재확산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재설정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높음으로 설정이 되면 실내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고 중증 발전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군에게는 예방 차원의 추가적 예방 조치를 취할 것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은 지난 일주일 동안 매일 2자릿수 사망자 숫자를 기록하고 있다며 방역수칙 준수를 다시 한번 당부하고 있습니다. 들으신 대로 한동안 잠잠했던 LA의 사망자와 확진자 숫자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지난 일주일 동안 코로나 사망자는 100명을 넘어서 전주와 비교할 때 2배나 더 많아졌습니다. 이로써 올해 들어 지난주까지 LA의 코로나 누적된 사망자 숫자는 4,390명으로 집계됐고 누적 확진자는 301만 7,636명입니다. 이 공공보건당국의 코로나 확진 지도 현황에 따르면 발생 환자가 가장 많은 지역으로는 산타클라리타의 소거스로가 꼽혔습니다. 이어서 인더스트리와 버논, 사우스 엘몬트의 순입니다. 방역당국은 BA4와 BA5 같은 변이는 기존 델타나 오미크론보다 전염성이 강하고 면역 회피 능력이 뛰어나서 재감염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재감염이 첫 번째 감염된 것보다 더 위험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세인트루이스 워싱턴대 지아다렐리 교수 연구진은 이 같은 내용을 논문 공개 사이트 리서치 스퀘어에 발표한 것입니다. 연구 결과 코로나에 한 번 걸렸던 사람들과 비교해 2번 이상 감염된 이들이 마지막 감염 후 6개월 이내 사망할 위험은 2배, 입원할 위험은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2번 이상 감염자는 폐와 심장, 피로, 소화와 신장질환, 당뇨, 신경질환의 위험이 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진은 새로운 건강 문제 위험은 코로나 재감염 초기에 가장 높지만 그 위험이 최소 6개월 이상 지속되기도 했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어제 14일자로 한국에도 퍼진 것으로 확인된 코로나 BA.2.75 일명 켄타우로스 변이가 지금까지 나온 그 어떤 변이보다 강력한 전염력을 갖고 있을 것이라는 해외 전문가들의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 학자들은 오미크론의 하위 변이 BA.2.75 켄타우로스가 기존 변이보다 전염력이 훨씬 더 강해서 이전의 확산세를 능가할 수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럽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서 켄타우로스는 5월 초 인도에서 처음으로 발견된 이후에 영국과 미국, 호주, 독일, 캐나다까지 모두 11개국에서 확인됐다고 발표했습니다. 한국까지 포함한다면 이 변이는 이미 13개 나라에 퍼진 것입니다. 특히 켄타우로스 변이는 여러 국가에서 기존의 전염력이 강한 것으로 꼽혔던 BA.5보다 더 빠르게 확산하면서 새로운 지배종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진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유럽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지난 7일 켄타우로스를 모니터링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이것은 변이가 전염력이 더 강하거나 더 심각한 질병과 관련될 가능성이 있지만 아직 근거가 충분하지 않거나 분석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한편 세계보건기구 WHO도 이 켄타우로스에 대한 정밀 모니터링에 들어갔습니다. 식품의약국 FDA가 노바백스의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에 대해서 긴급 사용을 승인했습니다. 이로써 노바백스는 미국에서 승인된 네 번째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이 됐습니다. 노바백신은 2회 접종이 기본이고 성인을 대상으로 하며 부서샷 용도로는 승인되지 않았습니다. 노바백스 백신은 이미 여러 나라, 유럽과 한국 등에서 승인돼서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는 제품입니다. 이 노바백스 백신은 메신저 리보액산 방식인 파이자나 모더나의 백신과 달리 코로나 바이러스 표면 단백질로 만들어진 나노 입자로 제조되어 있습니다. 노바백스는 메신저 리보액산 백신에 거부감이 있는, 즉 파이자나 모더나 백신에 거부감이 있는 사람들이 노바백스 백신에 관심을 보이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유럽 등 백신이 먼저 승인된 노바백스 백신이 먼저 승인된 다른 국가에서도 사실 노바백스 백신에 대한 수요는 높지 않은 실정이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는 다음 주 중에 회의를 열고 노바백스 백신의 구체적인 접종 대상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라디오 모닝뉴스 2부 미국 소식은 오픈뱅크가 고객들의 따뜻한 성원에 힘입어 세리토스 지점을 오픈했습니다. 큰 나눔 실천의 앞장서는 오픈뱅크 제공입니다. 맥도날드에서 맛있는 소세지 맥머핀 위드 에그 아침 샌드위치 2개를 단돈 5불에 드립니다. 아침 한 끼를 맥도날드에 맡겨보세요. 맥도날드 제공으로 7월 14일 목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남가주 오늘 쾌청하겠습니다. LA 다운타운 하늘도 오늘은 이른 아침부터 맑은 얼굴 보인 가운데 오늘은 종일 맑은 날씨 이어가겠고 오늘 낮 기온 어제보다 약간 높아집니다. 금요일인 내일도 맑은 날씨 계속되겠고 내일 낮 기온은 4, 5도가량 더 높아져서 예년 기온을 회복합니다. 그리고 벨리를 비롯한 일부 지역은 내일 100도를 웃도는 불볕더위가 시작되겠습니다. LA 한인타운의 오늘 낮 최고 기온 78도, 밤 최저 기온은 63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83도, 63도, 벨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은 98도, 67도, 해안 지역은 70도, 62도 예상됩니다. 끝으로 한국은 오늘 전국 곳곳에 소나기 내리겠습니다. 남부지방은 무덥겠습니다.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 72도, 낮 최고 기온 86도로 예상됩니다. 오늘의 날씨는 맥도날드에서 맛있는 소세지 맥머핀 위드 에그 아침 샌드위치 2개를 단돈 5불에 드립니다. 아침 한 끼를 맥도날드에 맡겨보세요. 맥도날드 제공입니다. 라디오 솔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존경받는 기업 17년 연속 1위, 소비자 신뢰도 1위, 유한양행 뉴 오리진의 미주 총판, 셀리온,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질러,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보세요. 올류 기아 스포티지 터보 하이브리드. 소중한 고객의 꿈을 위해 고객과 함께하는 US 메트로은행 공동 제공입니다. 라드설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서류 미비 등의 이유로 기각한 렌트비 지원 신청서를 모두 지급하라는 법원의 가처분 명령이 나왔습니다. 북가주 엘레메다 카운티 슈피리어 법원은 6월 말까지 접수된 렌트비 지원 서류 중 아직 계류 중인 신청건을 모두 지급하라는 가처분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또 지난 30일 안에 기각된 케이스도 신청한 금액을 전액 지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앞서 알라메다 카운티 수피리어 법원은 렌트비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업 소비자 서비스 주택청의 법원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신청서 기각 조치를 잠정 중단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특히 지난 30일 동안 서류가 기각돼 지원비 지급이 거부된 케이스들의 수속도 모두 보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판결은 그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아예 이들 케이스가 신청한 렌트비를 모두 지급하라는 것으로 약 10만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축제 오렌지 카운티 페어가 금요일인 내일을 개막합니다. 팬데믹으로 인해서 지난해 인원 제한 속에서 열렸던 이 오렌지 카운티 페어는 올해도 역시 인원 제한을 통해 개최됩니다. 오렌지 카운티 축제재단 측은 다시는 인원 제한 없는 축제를 개최하지는 못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면서 올해도 지난해와 같은 축제를 열게 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오히려 지난해 서로 몸이 부딪히는 일이 없고 줄이 짧아져서 참가자들은 물론이고 일대 교통 혼잡이나 소음도 떨어져 이웃 주민들이 환호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에는 105만 5,770명이 축제를 즐긴 것으로 집계된 가운데 올해 축제는 내일 오전 11시 개막해 다음 달인 8월 14일까지 23일간 열립니다. 축제에 참가하려면 온라인을 통해 티켓을 구입할 수 있고 소셜미디어 계정을 통해서 그날의 인원이 모두 찼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UC와 칼스테이트 대학 캠퍼스가 내년 1월 1일부터 학생들에게 낙태 알약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2019년 코닐 레이박 캘리포니아주 상원의원이 UC와 캘스테이트 캠퍼스에서 낙태 알약 제공을 골자로 한 법안을 발의해 주지사 서명을 거치면서 법제화됐기 때문입니다. 레이버 의원은 발의했을 당시만 해도 로데 웨이드 판결이 연방 대법원에서 뒤집어질 줄은 몰랐다며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이번 법안이 훨씬 더 중요해졌다라고 밝혔습니다. UC 샌프란시스코 조사에 따르면 내년 해당 법 시행으로 연 6,200여 명의 UC와 칼스테이트 대학생들이 낙태 알약을 받을 전망입니다. 그러니까 연 6,200여 명의 대학생들은 낙태 알약을 필요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연방대법원이 낙태 권리를 인정한 판결을 폐기한 뒤에 일부 주에서 낙태 금지 법이 시행되자 바이든 정부가 연일 기존 법에 명시된 내용을 강조하며 낙태권 보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오는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고학력 유권자를 중심으로 낙태권 문제가 중요한 선거 이슈로 부각된 가운데 바이든 정부가 낙태권 보장을 위한 조치에 소극적이라는 평가가 나오자 연일 연방정부가 앞서서 법에 개정된 내용을 강조하며 관련 조치를 발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어제 약 6만 곳의 소매 약국에 안내문을 보내면서 메디케어나 메디케이드를 포함해 연방정부의 지원을 받을 경우 연방민법상 인종, 피부색, 출신국가나 성별, 나이 등을 이유로 차별하는 것이 금지돼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처방약을 제공하는 것도 여기에 포함된다면서 민권법상 현재 또 과거의 임신, 향후 임신 가능성, 임신과 출산 관련 의학적 상태 등을 이유로 차별이 법상 차별이라고 상기시켰습니다. 하비에 베사라 복지부 장관은 모든 사람이 차별받지 않고 의료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이라면서 여기에는 임신과 출산 관련 문제에 대한 처방약에 접근하는 것도 역시 포함된다고 역설했습니다. 복지부의 이번 안내는 일부 주에서 낙태가 금지되면서 약국에서 태아에 영향을 미치는 처방약을 환자에 제공하는 것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판단에 따라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인타운 한복판에서 총격 사건이 벌어져 여성과 남성이 중상을 입은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어제 속보로 소식 전해드렸죠. 윌셔 블루보드와 웨스턴 애비뉴에서 총격이 발생해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관이 가슴에 총격을 받고 쓰러져 있는 여성과 남성을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여성은 현재 상태가 심각한 상태이고 중상이며 남성은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30대 히스패닉 남성과 여성인 것으로 피해자들은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건은 웨스턴 애비뉴와 옥스포드 블루버드 사이 윌셔 블루버드에서 영업하던 타코 트럭 앞에서 발생했습니다. 주문을 위해 줄 서있던 피해자들과 한 남성 사이에 말다툼이 시작됐고 결국 한 남성이 피해자들에게 여러 발의 총격을 가한 뒤 차량을 타고 도주했다고 전했습니다. 총격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은 제보자의 적극적인 제보, 주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기록적인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내년도 소셜 스크리티도 기록적으로 오를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LA시에 발령되어 있는 야외 물주기 제한 조치가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로컬 소식 이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록적인 인플레이션으로 내년의 소셜 시큐리티도 기록적으로 오를 전망입니다. 13일 노동부가 공개한 통계에 따르면 올해 6월달 소비자 물가지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9.1% 상승했으며 이는 40년 만의 최대폭의 상승입니다. 소비자 물가지수가 뛰면서 시니어들에게 지급되는 소셜 시큐리티 금액도 내년에 큰 폭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내년에 10.5%의 생활비용 조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로 인해 내년 월평균 소셜 시큐리티 금액은 175달러 10센트가 상승해 1668달러가 지급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연방사회보장국 측은 연례 생활비는 3분기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책정하기 때문에 해당 액만큼의 소셜 시큐리티 인상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가뭄을 이겨내기 위해 LA시에 발령된 야외 물주기 제한 조처가 톡톡히 효과를 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A시는 지난달 1일부터 스프링클러와 같이 야외 물주기를 비롯한 물 사용을 줄이는 방안을 실행했는데 제한 조처로 LA시의 지난달 물 사용량은 역대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으며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는 물 사용량이 9% 줄었습니다. 현재 LA시에서는 야외 물주기는 한 주에 2번으로 제한하되 홀수 주소지는 월요일과 금요일, 짝수 주소지는 목요일과 토요일에 물을 주는 것을 허용되고 있습니다. 야외 물주기는 또한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는 금지되고 있습니다. 에릭 가세티 시장은 성명을 통해 주민들이 절수 지침을 잘 따라준 덕분에 물 사용량이 줄어들었다고 전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LA에서 차량 절도와 부품 절도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부품 절도가 급증했는데 이 촉매 변환기 절도가 주 원인으로 사업당국과 관련 기관이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통계 분석 사이트 크로스타운은 LAPD 자료를 인용해 상반기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차량 부품 절도가 2,778건이 보고됐다며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해 14.4%가 늘어난 수치라고 전했습니다. 특히 올 3월에는 570건으로 역대 월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또 2020년 상반기에 1,754건보다 2년간 58.4%나 많아진 수치라고 설명했습니다. LA 차량 부품 절도는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에 크게 증가했습니다. 팬데믹 전인 2019년 상반기 983건과 비교하면 무려 182.6%, 2배 정도가 증가한 것입니다. 촉매 변환기 절도가 이를 견인했는데 크로스타운은 경찰 자료를 인용해 전조등, 에어백 등도 타겟이 되지만 가장 많은 것이 촉매 변환기라고 설명했습니다. 남가주 자동차 클럽은 보험 자료 분석 결과 촉매 변환기 도난 건수는 2019년 이후 100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서 관할 지역별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곳은 다운타운 패션 디스트릭을 포함해 뉴튼 경찰서 관할로 나타났습니다. 한인타운 및 인근 지역이 포함된 올림픽 경찰서 관할 지역도 21개 관할 지역 중 7위로 자동차 절도 주요 발생 지역으로 꼽혔습니다. 미국 내 일단 총기 난사 사건으로 총기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마천루 상징인 시카고 윌리스타워, 옛 시어스타워가 오판에 의한 총기 신고로 한때 봉쇄되는 소동을 빚었습니다.
시카고 경찰은 어제 오후 3시경 시카고의 최고층 빌딩이자 서반구에서 두 번째로 높은 윌리스타워 50층에 총기 난사 가능성이 있는 액티브 슈터가 나타났다는 신고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윌리스타워 50층에 입주한 사무실 직원들을 대피시키고 그 외 층에는 제자리에서 움직이지 말 것을 지시했다고 말했지만 경찰이 조사를 벌인 결과 액티브 슈터 신고는 믿을 만한 것이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된 것입니다. 경찰은 오후 4시를 기해 이 사무실 복귀를 허용하고 빌딩에 내렸던 봉쇄령을 해제했으며 경찰은 근거 없는 신고에 의한 소동이었고 현재는 안전한 상태라고 발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시카고 경찰청장은 최근 미국 전역에서 총기 폭력, 특히 다수의 피해자를 내고 있는 총기 난사 사건이 잇따라 발생한 상황을 고려해서 모든 신고에 각각 신중히 대응하고 있다며 사실 확인 때까지 필요한 모든 예방 조치를 취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현재 누가 어떤 연유로 허위 신고를 했는지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시카고 교외 도시 이 하일랜드 파크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의 생존자와 피해자 가족들, 인근 지역 주민들이 연방 차원의 총기 폭력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은 워싱턴 DC를 방문해 민주공화 양당의 여러 의원들을 만난 후 의사당 앞에 모여 공격용 무기 금지, 총기 구매자 신원 조회 강화 등이 명시된 입법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시카고 북부 윌밋에 사는 키티 브렌트너는 하일랜드 총기 참사로 숨진 7명의 피해자가 총기 난사로 목숨을 잃은 마지막 미국인들이 돼야 한다라며 시위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예기치 못한 총기 참사로 지역 주민들이 충격과 슬픔에 빠져 있는 가운데 이번 사건의 생존자와 가까운 이웃들을 모아 마치포스 그룹을 만들고 전국의 총기 사고 피해 가족들과 함께 행동에 나설 계획을 세웠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워싱턴 DC에서 딕 더빈, 태미 더거스 등 일리노이를 지역구로 하는 연방 상원의원을 필두로 민주공화 양당의 상원 의원 10여 명을 만났다고 시카고 트리뷴은 전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여성 약 550명이 차량 공유업체인 우버를 이용하면서 기사에게 성폭력 피해를 봤다며 우버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소송을 대대하는 로펌은 어제 보도자료를 통해서 원고들은 우버를 이용하다가 납치, 성적인 학대, 성폭행, 위장 감금, 스토킹, 괴롭힘을 당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버 측은 빠르면 지난 2014년도부터는 운전자들이 여성 승객을 대상으로 저지른 성범죄가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이 같은 성폭력의 위기를 인정했지만 실제 반응은 더디고 불충분했으며 끔찍한 결과를 초래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우버가 운전자의 성범죄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예방하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지적입니다. 로펌은 원고들이 당한 피해 가운데 현재 150건 이상이 조사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가 자신의 자선 사업을 강화하기 위해 200억 달러를 추가로 기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빌 게이츠는 트위터에서 지난 몇 년간 빚어진 몇몇 거대한 전 세계적 퇴보와 차질이 많은 사람을 낙담시켰고 세상이 악화할 운명인지 궁금하도록 만들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게이츠는 여전히 진행 중인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성평등과 여성의 건강, 기후변화에서 일어난 역행,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을 현재 세계가 직면한 주요 문제로 꼽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달 중에 200억 달러를 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 많이 기부함으로써 사람들이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을 완화할 수 있고 모든 사람에게 생각하고 생산적인 삶을 살 기회를 제공하자는 재단의 비전을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 빌 앤 멀린다 게이츠 재단도 이날 게이츠 발표와 맞춰 연간 지출을 2026년까지 90억 달러로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팬데믹 이전에 약 60억 달러보다 50% 증가한 수준입니다. 존 볼턴 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과거 해외의 쿠데타 계획을 도왔다고 발언해서 논란이 촉발되고 있습니다. 볼턴 전 보좌관은 지난 12일 CNN 방송에 출연해서 쿠데타 계획을 도운 사람으로서 이 쿠데타를 하려면 많은 작업이 필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사회자가 어떠한 쿠데타 시도를 말하는 것이냐고 물어보자 볼턴 전 보좌관은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겠다고 추가 답변을 피했지만
당신이 내게 말하지 않는 또 다른 무엇이 있는 것 같다는 사회자의 반응에는 분명히 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이날 발언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0년 대선 패배에 불복한 뒤 선거 결과를 뒤집기 위한 노력을 일부에서 쿠데타 시도라고 비난하지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쿠데타 계획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설명하면서 나온 발언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불복 과정이 두서없이 횡설수설하다는 것과 비슷하다며 한 계획이 실패하면 다른 계획이 등장한다. 이게 그가 하고 있던 일이다 라고 답변한 것입니다. 외교정책에서 대표적인 매파로 통하는 볼턴 전 부장관은 조지 부시 행정부 시절에서 국무부 군축과 국제안보 담당 차관 그리고 유엔 주재 미국 대사를 지낸 바 있고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는 17개월 동안 외교안보 정책을 실무적으로 총괄하는 국가안보보좌관을 맡았으며 2019년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북미 정상회담 등 북미 비핵화 논의에도 깊숙이 개입한 인물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과 관계가 틀어져 해임되다시피 자리에서 물러났고 이후 회고록이나 인터뷰 등을 통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외교 안보 정책을 신랄하게 비판한 바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존경받는 기업 17년 연속 1위, 소비자 신뢰도 1위, 유한양행 뉴 오리진의 미주 총판 셀리온,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질러,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보세요. 올뉴 기아 스포티지 터보 하이브리드. 소중한 고객의 꿈을 위해 고객과 함께하는 US 메트로은행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가솔린 가격 오늘도 하락했습니다. 6달러 6센트로 LA 카운티 가솔린 가격이 오늘 갤런당 6달러 6센트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5월 16일 이후 2달여 만에 최저치입니다. 1년 전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좀 더 많이 좀 내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가솔린 가격은 오늘 갤런당 5달러 94.9센트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제 비해서 4.1센트가 내려가 최근 하락세에 두드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국의 가솔린 가격도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전국 가솔린 가격은 오늘 갤런당 4달러 60.5센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 안팎에 머물고 있어서 가격 하락세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의 지난달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전년 동월보다 9.1%나 올랐다는 어제 노동부 발표에 대해서 받아들이기 어려울 정도로 높고 구닥다리 통계다라고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성명을 내고 이같이 언급하며 에너지만으로도 인플레이션 월별 증가분의 거의 절반을 차지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오늘의 데이터는 6월 중순 이후 주유소에서 약 40센트까지 가격이 내려갔던 거의 30일간의 유가 하락에 전체 영향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고 지적한 것입니다. 앞서 노동부는 6월 CPI가 전년 동월 대비 9.1%, 한 달 전인 5월 대비 1.3% 각각 올랐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엉터리든 아니든 소비자 물가지수가 9.1% 상승됐다는 발표에 따라서 지금 인플레이션 또 압력받고 있죠. 그리고 41년 만에 최고치로 급등한 이 소비자 물가지수 때문에 전문가들은 더 급격히 오르고 있는 것 같다라고 최근 추세를 분석했습니다. 연방준비제도가 2달 연속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할 가능성, 금리 인상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할 가능성 커졌습니다. YTN입니다. 미국 노동부는 지난달 소비자 물가 지수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9.1% 상승했다고 발표했습니다. 1981년 11월 이후 41년 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입니다. 또 월스트리트 저널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보다도 웃돌았습니다. 전달 대비 상승률도 1.3%를 기록해 5월에 1%보다 더 높아졌습니다. 식료품이 12.2%, 신차가 11.4%, 특히 항공권은 34%나 급등했습니다. Just how dramatically those elevated gas prices and energy prices have flowed throughout the economy, particularly when we go look at
Food is another sector, but then I would note things like shelter and new and used cars continue to rise as well. 바이든 대통령은 받아들이기 어려울 정도로 높고 구닥다리 통계라고 비난했습니다. 6월 중순 이후 가격이 내려갔던 유가의 거의 30일간 하락분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밀과 같은 다른 상품은 이 보고서 이후 가격이 급격히 하락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June CPI data is already out of date because energy prices have come down substantially this month and are expected to fall further. And the cost of gas in July is already down 7% from the June peak. 전문가들도 최근 하향 안정 조짐을 보이는 유가와 곡물 등의 가격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물가를 잡으려는 연준의 행보는 더 가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준이 주시하는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한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달 대비 0.7% 상승해 5월에 0.6%보다 더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이번 달 회의에서도 대폭 인상 가능성이 커지면서 0.75%포인트 인상인 자이언트 스텝이 또 단행될 것이란 관측이 유력해진 가운데 더 대폭인 1%포인트 인상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최근 유가 등 일부 상품 가격 급등세가 진정됐지만 인플레이션 압력은 여전히 줄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노동부가 오늘 아침 6월 생산자 물가지수 PPI가 전년 동월보다 11.3% 올랐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직후 사상 최고 기록을 세웠던 지난 3월 11.6%에 육박하고 지난달 10.8%보다는 높은 수준입니다. 월간 상승률은 1.1%로 전월 0.9%를 뛰어넘었습니다. 전월보다 상품 도매 물가가 2.4%, 또 서비스 도매 물가가 0.4% 각각 상승한 가운데 에너지가 10%나 뛰어올라 상승세를 주도했습니다. 이 같은 도매 물가 상승분은 앞으로 소비자 물가로 전가되게 됩니다. 때문에 생산자 물가 지수의 상승세가 꺾이지 않았다는 오늘 아침 노동부 발표는 오는 26일부터 이틀간 FOMC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를 여는 연방존배제도의 고민을 더 늘릴 것으로 보입니다. 연준은 지난달에 이어서 이번 달에도 2개월 연속 자이언트 스텝인 0.75%포인트 금리 인상을 밟을 것이라는 예측이 일반적인 상태이지만 한편에서는 한꺼번에 1%포인트까지 올려야 한다는 주장도 현재 제기되고 있습니다. 노동부가 지난주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가 24만 4천 건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습니다. 그 전주보다 9천 건 증가한 것으로 지난해 11월 이후 8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늘어났습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그동안 6주 연속 23만 건 안팎을 유지했었는데 24만 4천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노동시장에서 아직도 인력난이 완화되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을 보여준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연준의 경기 동향 보고서 베이지북도 노동시장에서 공급보다 수요가 많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베이지북에 따르면 일부 기업들은 정리해고를 할 경우 빈자리를 채우기 힘들다는 점을 감안해 노동자 해고를 주저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제니 옐런 재무장관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세계 경제에 가장 큰 도전을 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옐런 장관은 지난 14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주요 20개국 재무장관 회의 앞선 기자회견을 통해 오늘날의 최대 도전은 러시아에서 나온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옐런 장관은 세계 구석구석에서 전쟁의 부정적인 파급 효과가 보이고 있고 에너지 가격 상승과 식량 불안정 심화와 관련해 특히 그렇다라고 강조했습니다. G20 회의에서는 러시아산 석유 가격 상한제 도입을 촉구하겠다면서 중국과 인도도 동참하길 바란다라고도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유로화 가치가 폭락하면서 유럽 단일 통화를 둘러싸고 불안한 시선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달러 대비 유로화 환율이 장중 0.998달러까지 내려갔기 때문입니다. 이는 2002년 이후 최저치로 20년 만에 처음으로 달러와 가치와 1대1로 교환되는 상황에 이른 것입니다. 유로는 유럽연합 단일시장 구축을 목표로 1999년에 도입됐는데 1대1로 교환되는 상황은 20년 만에 처음입니다.
미국 정부가 반도체 공급망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칩4 동맹에 참여할지 여부를 한국 정부에 8월 말까지 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칩4 동맹은 미국, 한국, 대만, 일본 등 4개국 간의 반도체 협력을 확대하고 강화하기 위해서 미국 정부가 꺼낸 구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사용하는 명칭은 동아시아 반도체 공급망 네트워크지만 언론에서는 칩4 동맹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지난 3월경 이 같은 방침을 밝힌 뒤 관련국들과 의견 교환을 해왔고 8월 말경에는 이것을 실현하기 위한 실무작업 회의를 진행할 계획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제인장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지금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열리고 있는 디오픈 1라운드 진행 중입니다. 영국 현지 지금 경기가 열리고 있는 스코틀랜드 현지 시간이 4시 49분 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후 4시 49분 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1라운드 진행 중인데요. 선두는 8언더파 단독 선두 카메론 영이 8언더파 단독 선두로 1라운드 마쳤습니다. 그리고 2위는 6언더파 로리 맥길로이가 6언더파로 단독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5언더파 카메론 스미스가 5언더파 기록하면서 단독 3위. 여기까지가 다 단독이에요. 카메론 영, 로리 맥길로이, 그리고 카메론 스미스. 미국, 영국, 호주 이렇게 3명 국가의 선수들이 1, 2, 3위를 현재 기록하고 1라운드를 마친 상태입니다. 지금 가장 큰 관심을 끌고 있는 타이거 우즈 선수는 5번 홀 지나고 있습니다. 5번 홀 지나고 있는데 4, 5보파 매홀 보기를 범했죠. 2번 홀은 파를 했는데 1번을 더블 보기, 2번 홀 파, 3번 홀 보기, 4번을 보기, 4, 5보파 공동 142 컷오프 탈락하지 않을까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최지만과 김하성이 나란히 타점을 기록했지만 승패에서는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오타니 선수가 투타에서 맹활약하며 시즌 9승째를 챙긴 가운데 토론토는 성적 부진의 책임을 물어서 몬토요 감독을 전격 경질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3회 말 원아웃 주자 1-3루 최지만이 적시타로 팀의 첫 점수를 뽑아냅니다. It's an RBI for Choi, his 40th of the year to make it 1-0 Tampa Bay. 팀 내 타점 공동 선두에 복귀한 최지만의 활약 속에 템파베이는 3연승을 달렸습니다. 김하성도 콜로라도존에서 깨끗한 중전 안타에 이어 말루 밀어내기 볼넷으로 타점도 기록했지만 팀이 역전패를 당하면서 빛이 발했습니다. 괴물 오타니는 휴스턴 타자를 상대로 삼진 12개를 뽑아내면서 6이닝 1실점, 시즌 9승과 함께 팀의 5연패를 끊었습니다. 선발 6연승과 4경기 연속 2자릿수 탈삼진을 기록한 오타니는 타석에서도 주자 2명을 불러들이는 3루타로 또 한 번 만화 같은 투타 원맨쇼를 완성했습니다. 류현진이 팔꿈치 수술로 이탈한 토론토가 성적 부진 책임을 물어 3년간 주의봉을 잡아온 몬토요 감독을 전격 경질했습니다. 감독이 떠난 날 2연승을 챙긴 토론토는 남은 시즌은 코치 대행 체제로 치르겠지만 내년 여름 복귀가 예상되는 류현진은 새로운 감독과 호흡을 맞추게 됐습니다. 2022년 7월 14일 목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솔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존경받는 기업 17년 연속 1위, 소비자 신뢰도 1위, 유한양행, 뉴 오리진의 미주 총판, 셀리온,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질러,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보세요. 올뉴 기아 스포티지 터보 하이브리드, 소중한 고객의 꿈을 위해 고객과 함께하는 US 메트로은행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